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 분야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네, 나 어떡하지? 이런 분들 많으시겠죠? 예. 그런데요, 자, 실제 장기 투자가 큰 수익으로 이어졌을까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10년 전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미국이 발표한 전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핵심 산업 4대 분야에 대해서 공급망을 확보할 그런 전략을 발표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이 목적이 중국을 견제할 거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경제 및 안보 전략, 앞으로 경제와 안보를 어떻게 꾸려가겠다는 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행정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핵심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제약, 바이오 등 이 국가 핵심 산업, 이 국가 핵심 산업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기 위해서 그 공급망을 미국이 주도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왔고, 네. 그러기 위해서 미국 행정부에 타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미국이 핵심 산업 공급망을 지키겠느냐를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저 내용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 내용은 결국은 배터리와 반도체, 히토류, 제약 이 4개 산업을 미국의 전략 산업으로 삼고 예. 이 산업이 미국 내에서의 자체적인 공급망에 의해서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틈을 만든다. 그것은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도 그렇고요. 또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지금 말씀 올린 이 배터리나 네. 반도체 또 히토류 이런 것은 미사일이나 원자력 무기 여기도 꼭 들어가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와 안보를 확대한 미국판 그 새로운 세계 지배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급망 강화 전략이 나왔는데 예. 이게 이제 다분히 중국을 의도한 것으로 보여요. 네. 현재 지금 미국이 이번에 장악을 하기로 한 이 공급망 강화 전략의 내용을 보면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 한다든지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을 미국도 하겠다라는 것.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 과정을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배터리는 그동안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았는데 예. 이것을 한국 동으로부터 수입한다든지 미국 내에서 생산한다. 특히 중요한 게 지금 히토류인데요. 네. 히토류는 지금 중국이 거의 세계 생산량의 95% 장악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중국 독점을 파괴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약 바이오는 뭐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런 것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공급망을 확대해 나갔다는 이런 상당히 웅장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너네한테 기대지 않을 거야. 우리도 자체적으로 공급망 확대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한국이 이 보고서에 한국이 74번, 대만이 84번 언급됐다고 해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도 우리 공급망 너네로 확대할 거니까 너네도 중국 좀 견제 이런 압박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를 해서 만든 미국의 핵심 산업 공급망 확보 전략 보고서를 보면요. 네. 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예. 중국이 무려 570번 정도 등장해요. 중국의 횡포를 가만두지 않겠다. 중국의 독점을 막아야 된다. 중국의 불공정 경쟁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게 대만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한국이 등장하거든요. 예. 대만과 중국은 주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많이 언급을 했고요. 예. 특히 지금 전 세계의 핵심 산업, 반도체, 배터리 또는 히토류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공급망의 제조 부분의 상당 부분을 대만과 한국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의 경우에는 한국이 그 메모리 반도체 세계 생산의 거의 75%, 예. 또 이 비메모리 부분에는 대만과 한국이 공동으로 지금 세계를 거의 다 장악하고 싶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 회사나 한국 회사 미국에 들어와라. 그리고 한국과 미국 또는 이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를 훨씬 더 튼튼히 하겠다.
이런 전략들이 대폭 담겨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는 미국과도 많은 경제 거래를 하지만 중국과도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경제적, 안보적 동맹관계가 강화되면서 하나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라도 생기게 됐을 경우에는 그 유탄을 고래 싸움에 새우의 등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도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상당히 신중하고도 전략적인 현명한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미중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바구니 물가 좀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파, 이렇게 식자재고 이게 또 김치의 베이스 되는 재료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김치 이거 재료 사서 만들려면 더 비싼데 만들어진 거 사 먹어야겠다 이런 분이 많으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요즘 남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속이 아파서 잘 못되게 하는 걸 고춧가루 뿌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고춧가루 뿌리기도 상당히 어렵게 됐어요. 비싸서요. 고춧가루가 너무 비싸졌거든요. 지금 고춧가루, 무, 파 뭐 이런 기초 식재료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 많이 오르는 첫 번째 요인은 지난해 냉해가 좀 겨울에 냉해가 있었고 또 가을 때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파가 일어나고 있는데다가 최근에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직접 해먹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무려 44%나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일반 고추도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마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국산 식자재를 구할 수 없는 그런 불편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아예 포장해 놓은 그러니까 1년 전 또는 2년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제품은 당시에는 생산 가격이 좀 낮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 포장돼 있는 제품 쪽의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이 고춧가루 가격이나 이런 파, 무 이런 가격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마트나 이런 데에 널려 있는 재고 포장 김치도 결국은 재료가 떨어질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서 좀 이 가정의 그 고민이 좀 깊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좀 전에 봤더니 가시오이 가격 되게 많이 올랐던데 일반 오이 드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은 그죠? 가시오이 비싼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못 먹어봐가지고요. 휘발유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오를까요? 휘발유 가격은 결국은 중동이나 전 세계 산유국들이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거든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종속 변수입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국제유가 WTI라는 국제유가 서부 텍사스산 미국에서 나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유종이죠. 저 유종으로 무려 배럴당 $70 돌파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 전에 꼭 이맘때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좀 투자해볼까?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벌써 국제유가가 70불을 넘어선 상당히 지금 국제유가 상승세가 가파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세계은행도 오늘 발표했죠. 전 세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르다. 그렇게 되면 수요 공급의 원리상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미국 국제 유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잠자고 있던 미국의 셰일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뽑아내는 바위 틈 속에서 뽑아내는 원유인데요. 그게 그동안에 생산 단가가 높아서 많이 폐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게 80불 정도 올라가면 그게 다시 생산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변수는 이란입니다.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잘 되면 이란산 원유가 펑펑 쏟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가 다시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 유가는 경기 회복과 함께 상당 기간 상승세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력은 도처에서 계속 지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주식을 처음 뭐 하려고 할 때 주위에서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야, 그냥 예를 들어서 우량주 삼성전자 하나 사서 버텨. 이런 말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그게 정답일까 궁금하거든요. 정답 아닙니다. 그럼 그래요? 큰일 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라. 워런 버핏이 그랬죠.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할 주식 같으면
1분도 사지 마라. 와. 예, 그건 맞는 말이에요. 장기 투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 종목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돈 벌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요. 네. 충분 조건은 아니다는 거죠.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가격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오래 보관하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오래 투자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서는 투자 수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되는데 네. 충분 조건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좀 괜찮다고 생각한 주식 하나를 잘못 선택을 해서 썩어가는 회사를 잘못 잡고 있다면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망할 수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저 옳은 주식을 골라내는 방법인데 지금 그래픽을 한번 보시죠. 예. 지금 10년 새에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한 종목. 이를테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또는 이 LG 생활건강 이런 쪽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무려 6배 반 이상 올랐죠. 전 버텨야 되네요. 버텨야 되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오래 버티면 안 된다는 것을 네. 또 다른 그림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종목 그래픽 좀 올려주시죠. 지금 보시면 LG화학 같은 요거까지는 종목. 상승을 했네요. 예, 한두 상승은 배 정도. 했는데 상승폭이 아까 삼성전자보다는 좀 낮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어떤 한 2배 정도, 10년에 2배 상승한다면 상승폭이 그렇게 그러네요. 높지 않은 것이죠. 예, 예. 자, 근데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종목들, 네. 저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10년 지났는데. 네, 현대차를 10년 전에 주식을 샀다가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주가가 오히려 하락합니다. 예. 그나마 저기 나오는 주식은 하락은 했지만 원금에서 크게 마이너스가 된 종목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예 회사가 없어진 회사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주식회사 있겠죠. 대우라든지 우리 기업의 수명이 네. 사람보다도 더 짧습니다. 예. 우리 그동안 연구 결과를 보면 기업의 평균 수명이 약 한 15년, 20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예. 기업도 살아있는 생물하고 똑같습니다. 환경이 변할 때 그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 그 장기 투자는 하되 그 장기 투자 일단 보유를 오래 하되 그 종목이 중간에 혹시 상하는지 다치지 않았는지 이것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보들은 그럼 저런 거 잘 못 볼 것 같은데 초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치 투자를 하라 예. 이렇게 말씀드린데요. 요즘 비트코인이나 어떤 이더리움 같은 거 투자할 때는 이게 왜 오르는지 내리고 오르는지 거의 분석을 못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과 100년 전에 전 세계 주식 투자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레이엄 박사, 가치 투자의 신이라고 하는 그 경영학자 그레이엄 박사가 나와서 예. 가치 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이익이 얼마인데 이게 주가하고 주가의 몇 배다. 뭐 이런 것을 PER 지수, PBR 지수 몇 가지 아주 기초적인 거 있습니다. 네네.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아무리 경제를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 PBR, PER 기초 가치 지수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체크한다면 중간에 썩어가는 회사 예. 얼마든지 정제해 낼 수가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장기 투자를 통한 가치 투자가 투자의 핵심이고 또 그것도 덜 귀찮다. 네. 이러면 간접 투자, 펀드라든지 ETF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개별 종목 하나하나를 하다 보면 예. 계속 관리해주지 않으면 사람도 키워주지 않으면 교육하고 옆에 관리해주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어렵지 안 나갈 않습니까? 수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치 투자와 간접 투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할 때 최소한 PBR, PER은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